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의 혁명에 의해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던 마르크스의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무엇인지, 그의 이론이 언제 어떻게 틀렸는지 오병헌 박사의 한국의 좌파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르크스가 관찰했던 영국의 19세기는 산업혁명 이후 거대 자본을 가진 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되면서 왕에 의한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한창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직 노동법이라든가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자본가들에게 유리했던 시대였죠. 1867년에 출판된 그의 책 자본론에는 긴 시간 동안 값싼 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했던 초기 공장제도의 무법적인 상태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관찰한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착취, 피착취 관계는 경제적 생산에 있어서 계급 간의 투쟁으로 보는 그의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봉건사회에서 왕에 의해 백성들이 착취를 당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가 대 노동자로 계급 구조가 바뀌었을 뿐이었죠. 노동자들이 응당 가져가야 할 자신들의 몫을 자본가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착취 구조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뒤엎고 사회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존의 국가 개념도 사라져서 착취도 계급도 없는 공산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마르크스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산업혁명 초기 단계가 지나자 영국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권보호를 겸한 경제제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장법이 1844년에 제정된 후 1847년, 1850년, 1874년, 1878년, 1891년 이렇게 5번이나 개정되고 개선된 것이죠. 문제는 마르크스가 영국의 이러한 변화를 모두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1848년 공산당 선언, 1867년에 자본론이 출판된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폐단들이 교정되기 전에 자본주의의 초기 모습만을 보고 그 성격을 섣불리 규정하고 비관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자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개선되었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으며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여 혁명을 일으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평화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본가의 착취가 지속되면 결국 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던 마르크스의 예상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어긋나자 마르크스는 프랑스 사회로 눈을 돌렸습니다. 영국과 비교해서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늦게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지방까지 도로망이 잘 깔려 있으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유지되었던 반면 프랑스에서는 전국 구석구석 도로망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특히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가 없어서 물자 수송이 어려웠습니다. 시장 형성이 정체되어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어려워졌고 자본주의 경제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가 계층도 형성되지 않았죠. 18세기 말 정부 재정이 파탄나자 극좌 세력 자코뱅파가 정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은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가 루소의 이론을 따르던 무리들로서 지방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꾀합니다. 이에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가 합세하여 공격을 시작하자 자코뱅파는 국왕과 오스트리아 황제의 여동생이었던 왕비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고 공포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자코뱅파가 설치한 공안위원회가 1년 동안 재판도 없이 처형한 시민이 수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됩니다. 자코뱅파는 2년 만에 반대파에 의해 숙청이 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 국회와 5명의 통령으로 구성된 정부가 출발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었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전쟁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내부 결집을 위해 전쟁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죠. 통령 중 한 사람이었던 나폴레옹의 실권이 점점 커졌고 1799년에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를 제1통령으로 임명한 나폴레옹은 1803년에 다시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후 약 10년간 나폴레옹의 정복 시대가 이어지죠. 유럽 중심부부터 동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여러 민족과 국가들이 프랑스에 굴복합니다. 나폴레옹이 패전 후 왕좌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행정, 교통 등 각 분야에서 중앙 집권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세운 것은 이후 프랑스에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데에 밑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하기 전 상태인 1848년 영국의 사회개혁에 자극을 받았던 프랑스 시민계급이 혁명을 일으켜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아무런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통선거권과 실업구제를 정책으로 삼죠. 이 상황을 본 마르크스는 드디어 본인의 예상이 적중했고 노동자에 의한 혁명이 시작되어 자본주의의 종말이 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다른 나라에까지 번졌던 1948년의 혁명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혁명도 아니었고 자본주의가 이제 막 싹트려던 시점에 생긴 갈등이었을 뿐 자본주의의 종말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년 뒤
마르크스는 또 다시 한번 틀립니다. 1871년 프랑스는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에게 참패를 당해 점령을 당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오랜 기근과 패전에 분노한 중산층과 노동자들은 별도로 국민방위대를 조직하게 되고 정부군마저 여기에 가담하려 하자 정부는 파리에서 도망치게 되고 국민방위대의 중앙위원회가 파리의 유일한 통치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약 3개월간 정부군에 의해 척결되기 전까지 파리 코민이라는 반란군이 실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칩니다. 약 3개월간 파리를 장악했던 사회주의 세력을 보고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이룩한 최초의 혁명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코민 역시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발생한 노동자 계급 혁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마르크스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순간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왜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후 마르크스의 이론과 사회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후 따라와 주세요. 저는 섬책방지기 서윤이었습니다.